제가 이번에 미국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빠진 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분석을 했는지 달러 스마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추억 돋는 거 하나 갖고 와 볼까요? 자, 2022년도 9월 5일 방송입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스마일 달러. 요거 기억난다 1번. 나 봤다. 기억난다 1번. 이야, 가을쯤 구체적인 이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 스마일 달러. 기억나세요? 스마일 달러? 제가 이번에 미국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빠진 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뭐 시장이 완벽하게 반등을 했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로 따지면 반등했습니다. 제가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맞았죠. 뭐 맞았다 틀렸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분석을 했는지 지금부터 달러 스마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달러 스마일이 뭐죠? 달러는 굉장히 변태입니다.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그럼 보통 우리가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그럴 때 달러 강세를 알고 계실 건데, 미국의 경기가 좋아. 잘 나가. 경제 회복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돕니다. 자, 반대로 미국이 경기가 침체에 빠져요. 야,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실업률 폭등했고요. 비농공주부 다 무너졌어요. 미국이 무너져도 달러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 달러가 강세면, 반대로 미국이 경기가 힘들면 달러가 약세여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도 달러는 강세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는 강세죠. 왜 그럴까? 미국 경기가 안 좋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 부동산 이런 리스크 있는 자산 투자보다, 비트코인 이런 투자보다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이 누구예요? 미국 국채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 이퀄 달러 교환권이죠.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경기 침체기에 진입하면은 달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갑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야. 왜?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건 어떻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 GDP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면 미국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력이 좋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다? 전 세계 자산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소비력도 좋고 미국의 GDP도 좋고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돈을 들고 어디 주식을 사야 되고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나 미국 투자할래? 달러 투자할래? 테슬라 투자할래? 인텔 투자할래? 인텔, 테슬라, 엔비디아, 또 애플, 코카콜라, 얘네들 실적이 좋다는 건 미국의 실적이 좋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주식을 사려면 뭘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겠죠. 달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스마일 달러, 달러 스마일. 미국의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달러는 강세로 가져간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2001년도 IT 버블이 터지고 나서 미국은 경기가 위축됩니다. 무너졌죠. 그때 당시에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6%대였던 금리를 2003년도 2년 만에 1%까지 인하를 해요. 5%를 내려버려요. 돈을 미친 듯이 풀었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금리는 뭔가요? 연준 의장이 금리를 6%에서 1%로 내렸대. 그럼 금리는 뭔가요? 금리의 뜻이 뭐예요? 금리의 뜻은 뭐냐면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 쉽게 말해서 미국 연준이 딱 금리를 인하했어. 그러면 달러의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했어. 달러의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금리가 무슨 뜻인지?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기업들이나 공장이 찍어내는 제품 가격은 뭐에 결정이 되죠? A라는 기업이 1000개의 제품을 찍었어.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 수요가 미친 듯이 많네.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00원이었던 거 1000원 받고 1000원이었던 거 10,000원 받겠죠. 제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돈의 가격은 금리 역시 돈의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겠죠.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강세고요.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달러가 약세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딱 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무슨 뜻이다? 달러를 약세로, 가치가 낮다, 가격이 싸다,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금리를 높였다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겠다. 거들어들겠다. 회수하겠다. 비싸지는구나, 귀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앨런 그리스펀 연준 의장이 6%에서 1%를 낮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달러가 많아지겠구나. 돈을 풀겠구나. 달러가 싸지겠구나. 그럼 볼게요. 미국이 달러가 싸졌어. 금리가 낮아. 그럼 항상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우리 배웠죠. 그럼 미국의 저렴한 금리, 달러를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 신흥국으로 가야겠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낮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잘 나가는. 뭐 인도네시아 막 이런 애들. 베트남, 뭐 중국 이런 애들 들어가야겠죠. 그럼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갖고 뭐를 사요?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자산 시장 상승이 하죠. 시장에 수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돈들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시 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1%까지 낮췄던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를 올린대. 무슨 뜻이다? 달러의 가치를 올리겠대. 시장에 있는 달러를 회수하겠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시장은 안전한 거 좋다. 무슨 시장 상황이 변경하거나 변화하면은 변화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금리를 올리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그동안 내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1%였는데 이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10%까지 올리겠대. 그러면 100만 원을 1%일 때 금리를 돈을 빌렸다 그러면 갑자기 10%를 올린다 그러면 내가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 돈을 빌린 기관 주체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는 똑같이 10%가 늘어났죠. 10%가. 앉은 자리에서 갚아야 되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달러는 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더 강세로 가겠죠. 10%가 아니라 20%, 30%.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6%, 7% 올리든 간에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 왜? 누구나 달러를 원하니까. 달러를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달러가 부족하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흥국가들이 공장도 짓고요. 기업들이 돈을 빌렸고요. 달러 빚을 졌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신흥국가들, 기업들, 공장들 무너지는 곳들이 생기겠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주체들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너 돈 갚을 수 있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비싼데? 더 많은 금액 지불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신흥국가들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산시장 역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때도 달러가 강세. 미국의 경제가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의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탈취해 온 거죠. 저렴할 때 달러 미친 듯이 중독하게 젖어들게끔 중독시킨 다음에 풀어주고 어찌됐든 간에 지네가 임의대로 또 달러를 올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몇 년 있다가 200만 원을 갚아. 그 얘기입니다. 그 무너져? 오케이. 그럼 너네가 갖고 있는 뭐 원유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항공권 이용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토라던가 너네가 갖고 있는 뭐 원자재라던가 다 갖고 와. 미국의 금리나 금리 인상은 지금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 왜? 금리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가져간다? 이게 돈놀이입니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벌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스마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도 달러 강세.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도 달러 강세.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번에 미국 경기 침체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재고 물량부터 무슨 경기 성장률 무슨 이것저것. 자, 달러 스마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이번에 경기 침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폭락장 때 왜 공포의 매수를 했을까? 달러가 약세였죠. 그렇죠. 달러 스마일 배웠죠.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초입 단계나 아니면 경기 침체 들어가면 달러는 어떻게 된다? 강세로 돌아선다. 이번에 달러가 어땠죠? 폭락 나왔을 때 달러가 약세였어요. 달러 인덱스가 100위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고 시즌 종료입니까? 하는 미국 경기 침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어떻게 미국이 경기 침체야?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야겠죠. 달러가 약세입니다. 제가 지금 달러가 강세여야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미국 증시도 상승할 거고 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다. 제가 저번 시간에 뒤집어지는 분석 하나 해드렸죠. 그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번에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스마일 달러 우리 2022년도 9월달 2년 전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 겸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코인 이슈 방송 오래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씩 놀라실 거예요.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1년 전, 2년 전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든 뭐 주식 시장이든
다 반영이 돼. 배웠던 것들이 다 쓸모가 있어. 그래서 아, 코인 이슈 저놈이 2년 전에 그렇게 떠들어댄 이유가 있구나. 왜 저렇게 그 뭐야 버벅머리를 해가지고 스마일 달러 얘기를 했고 막 눈 감고 이렇게 방송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9월 5일 날 이제 좀 매치가 되세요? 그럼 9월달 금리 인하도 힘들 듯 예상하시나요? 해야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 차례는 25bp 할지 50bp 할지 그게 문제겠지만 자.